감자 재배를 위해 퇴비나 유기물로 채운 자루를 사용하는 것은 정원이 넓지 않은 경우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재료로 얼마나 많은 감자를 심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고, 계속해서 이 주제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4월 20일이고 감자를 심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여기서는 5월 중순까지 서리가 내릴 수 있어 앞으로 3주 동안 서리가 내리면 감자 윗부분이 탈 수 있습니다. 서리는 식물을 죽이지 않지만 심하면 성장이 늦어집니다. 영상 뒷부분에선 퇴비를 더 덮는 방법도 소개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끔은 거의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감자를 심으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따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꽤 많이 넣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통에는 이미 40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9갤런에 해당합니다. 저는 감자를 깊게 심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윗부분 근처에서 감자가 자라는 걸 보면 그 위에 퇴비를 더 덮을 겁니다. 전통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흙덮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는 각 자루에 감자를 2개씩 심을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샬롯 감자이고 두 번째로 나온 품종입니다. 보시다시피 싹이 많이 났네요. 사실 이 감자들은 자루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싹, 즉 새순이 제가 원래 원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자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루에 심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루마다 2개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퇴비는 분갈이용 배양토예요. 제가 번식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영양 상태가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큰 식물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 감자 2개를 넣을 거예요. 딱 그 정도 높이입니다. 꽤 깊죠?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줄 거예요. 큰 나무 조각을 넣을 거예요. 그냥 던져 넣겠습니다. 실제로 감자 덩이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요. 위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자랄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이걸 옮겨서 울타리 근처로 옮겨서 조금 간격을 둘 겁니다. 자루에 감자 식물을 키울 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경제적이지만 실제로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이 자루에는 우리가 녹색 폐기물 퇴비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지역 퇴비 시설에서 나온 시립 퇴비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색도 좋고 아주 검습니다. 하지만 모랜드 골드 배양토보다는 조금 더 나무 조각이 많습니다. 이것은 2해 묵은 목재칩으로, 정확히는 존슨앤수 바이오리액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꽤 잘 분해되었습니다. 오래된 우드칩이며 채로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도 꽤 큰 나무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감자가 잘 자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형적인 잘 삭은 묵은 소똥퇴비가 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된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근처 마구간에서 가져왔거든요. 아직 짚이 조금 남아있고 말에 깔짚으로 짚을 싸요. 분뇨라고 하면 어느 정도 깔집이 섞여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게 정말 흥미로운 점 중 하나죠. 이런 자루를 쓰면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더 빠르게 자랄 수 있어요. 여긴 안이 꽤 젖어 있고 끈적거려요. 제 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것들만큼 다루기 좋지는 않아요. 특히 여기 있는 이 4mm 채로 걸은 우드칩은 훨씬 다루기 좋죠. 이건 3년 된 나무 조각인데 아주 신중하게 채로 걸렀어요.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 중인 다른 실험들에서도 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자 2개를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정말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모든 퇴비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한 4mm 채가 꽤 곱기 때문이죠. 즉 그 안에 나무 조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과는 달리 이건 제가 집에서 만든 퇴비입니다. 이건 아마도 혹은 그보다 더 영양분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4mm 채가 아닌 12mm 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과학적 실험은 아닙니다. 모든 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찾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변화와 징후, 증상, 그리고 경향성입니다. 이런 퇴비들의 서로 다른 특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크기를 대략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걸 보세요. 맷꽃과 흙이네요. 제가 맷꽃을 남긴 건 이 흙이 홈메이커스에서 온 것임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공사할 때 저쪽에 있던 흙입니다. 여기에는 맷꽃 뿌리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큰일은 아니니까 그냥 조심만 하면 돼요. 저는 이걸 퇴비 더미에 올려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손수레에 이걸 싣고 있을 때 꽤 많이 발견했어요. 바로 이렇게요. 감자는 손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깊게 심고 있어요. 이건 위에 흙을 더 덮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넣고 싶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는 이걸 옮길 때 무게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꽤 신선한 버섯 퇴비가 있어요. 꽤 신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배달된 지 한 달쯤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 트럭에서 내릴 때 김이 모락모락 났었죠. 섭씨 60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실험에서는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달이 되었고 버섯 퇴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하얀 부분이 보이죠? 이것은 곰팡이에 의한 분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저도 거기에 감자를 넣고 있어요. 그 자루에는 제가 실제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물을 주는 겁니다. 모두 충분히 촉촉한지 확인하세요. 이 나무칩 자루는 완전히 촉촉하지 않아 보이고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루들 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퇴비 자루들은 이론적으로 퇴비가 너무 젖으면 과도한 물이 빠져나가야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에 물을 채워봤더니 거의 물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루를 자르고 칼집을 내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식물 자루가 화분처럼 물이 가득 차면 뿌리가 죽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는 물의 양이 적절한지 확인할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감자 식물이나 두 개의 식물이 넓은 공간에 심겨 있을 때에 비해 표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직접 물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네요. 초여름에 다시 만나요. 우리가 여기서 감자를 심은 지 이제 9주가 지났고 보시다시피 감자가 잘 자랐어요. 하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다양하고 이게 바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게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잠시 후에 자루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고 또 일부 감자들은 성장이 좀 약하거나 노랗게 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루들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닭분뇨 펠릿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이미 어떤 퇴비들이 감자를 제대로 수확할 만큼 충분한 영양분이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질성 혼합물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3년 된 채로 걸은 우드칩으로 4mm로 채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 식물이 가장 건강해 보였지만 이제 색깔을 보면 점점 기운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닭분뇨 펠릿을 좀 뿌려줘 줬습니다.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좀 감으로 하는 건데 자루 표면을 덮을 만큼만 뿌렸습니다. 그러면 물을 줄 때마다 천천히 스며듭니다. 펠릿은 마른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했지만 약간 더 어린 나무 조각에는 조금 더 많이 뿌렸습니다. 다만 채에 거르지 않은 나무 조각입니다. 이건 2년 된 나무 조각인데 조금 더 큰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보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감자가 잘 자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닭분뇨를 뿌렸고 조금 더 좋은 어린 나무 조각이 담긴 양동이도 있습니다. 이건 더 곱고 약 8개월 정도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에 덮어 차이를 볼 겁니다. 감자 한두 개가 표면 가까이 오고는 있지만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퇴비 더미에서 직접 만든 퇴비로 약 9개월 정도 됐지만 지금쯤이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시작이 아주 느렸습니다. 이건 화분에 시금치 심은 실험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튼튼해 보이고 색만 봐도 영양 상태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섯탭인데 시금치 실험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약간 느리긴 했지만 확실히 이거에 비하면 조금 느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식물이 더 작아 보이지만 색깔은 훨씬 더 진합니다. 그래서 그게 감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건 흙입니다. 그냥 집에서 만든 흙이고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 오른쪽에는 1년 묵힌 식물성 폐기물 탭인데 이건 지역 시설에서 나온 탭이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이 자루에 일부를 넣은 거예요. 상태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게 가장 잘 자란 건데 잎이 축 처진 걸 보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또 오늘 아침에 물 주는 걸 잊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꽤 좋은 점이에요.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식물들에게 물을 얼마나 적게 줘도 되는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 식물들을 계속 지켜보고 들어보기도 해요. 이게 좋은 신호죠. 만약 식물이 아주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 3, 4주 동안은 비가 와서 물을 아예 주지 않았고 식물도 거의 자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올 때 흙보다 자루에 물이 덜 들어가요. 표면적이 작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물을 더 자주 줄 예정입니다. 제 뒤에는 지금 가장 튼튼한 식물이 있는데 모어랜드 골드 배양토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배양토이긴 하지만 사실 한 달 이상 오래가도록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닭분열을 조금 뿌렸어요. 그리고 이 중 상당수의 퇴비를 조금 더 올릴 예정이에요. 여기 이 자루요, 식물성 폐기물 퇴비에서 잘 자라는 튼튼한 녀석이죠. 아까 전에 살짝 뒤져봤더니 감자가 표면 가까이에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건 위에 퇴비를 더 올릴 가치가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그게 줄기를 지탱해 주기도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동시에 정말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말걸음인데 분명히 그 말걸음에는 끔찍한 제초제인 피롤리드가 들어있어요. 아마도 주성분은 아미노 피롤리드일 겁니다. 저는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걸 이메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초제는 시중 말 거름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이 먹는 풀에 뿌린 제초제입니다. 말이 풀을 먹고 제초제가 거름으로 배출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말에게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직접 판단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제초제는 거름에 남아있으며 햇빛과 토양 미생물이 분해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루 안에 있으면 분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 감자는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한 달 후에 어떨지 지켜봅시다. 우리는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마지막 수확을 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울 것 같으니 그때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주 후 이번 실험은 항상 흥미로웠고 지금은 극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건 1년 된 녹색 폐기물 퇴비인데 완전히 성장이 끝났습니다. 이건 모어랜드 골드의 화분 및 용기용 퇴비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건조했어요. 자루를 들어 올릴 때 느꼈고 수확이 다 되어가서 물을 줄이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만든 퇴비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튼튼해 보여요. 나무가 들어있는 자루들은 닭분뇨를 넣은 이후로 꽤 많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이건 흙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네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걸 봐요. 말똥.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초제 효과입니다. 감자가 있는지 볼 거예요. 먹고 싶진 않아요. 이건 줄기와 잎의 성장면에서 아마도 가장 강해 보입니다. 저건 버섯탭입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각 자루를 차례로 뒤집어서 감자를 수확하고 이름이 적힌 양동이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잴 거예요. 그 무게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같은 퇴비로 자루를 다시 채우고 물을 듬뿍 준 다음에 거기에 리크 모종을 심을 거예요. 리크 모종은 이미 3달 반이나 자란 것들이고 연말까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정말 흥미로웠고 실제 수확량과 무게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리액터 퇴비 0.42kg 많지 않네요. 그래도 감자는 아주 좋았고 퇴비엔 멋진 지렁이도 있었어요. 아직도 분해가 진행 중인 퇴비네요. 아직 감자 키울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시점에서 퇴비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스냅샷이에요. 그리고 일부 수확은 잎이 아직 초록일 때 조금 일찍 이루어졌어요. 흙, 이 흙에는 약간의 닭분뇨도 들어있지만 0.785입니다. 사실 자루에 담긴 순수한 흙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다루기 어렵고 정말 무거워요. 확실히 자루가 더 무겁고 흙이 퇴비보다 훨씬 무거워요. 하지만 만약 흙만 있고 자루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큰 도약이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확량의 중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버섯 퇴비예요. 저는 버섯 퇴비 쪽 수확량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버섯 퇴비 쪽은 사실 너무 일찍 수확했어요. 아직도 아주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감자는 예쁘지만 일부는 아직 작아요. 아마 제가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실험의 초반에는 물을 거의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늘처럼 섭씨 30도, 화씨 86도 정도로 더운 날이 많았어요. 솔직히 물 주는 걸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잎과 줄기는 시들지 않았지만 더 물을 줬어야 했던 것 같아요. 버섯과 아주 비슷했고 그보다 약간 더 많았던 건 바로 제가 직접 만든 퇴비였어요. 제 집에서 만든 퇴비요. 1.41 좋은 감자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은 일종의 햇감자이며 모두 샬롯 품종입니다. 같은 품종이 더 커지면 저장하기에 좋아요. 2단계에서는 아마도 앞으로 몇 달 안에 먹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는 꽤 달콤해질 겁니다. 여기 뭐 있나요? 네, 이건 체로친 우드 1.51입니다. 사실 앞에 두 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중간 크기 감자가 더 많고 작은 감자는 더 적어요. 작은 조각이 많았던 1년 된 그린 웨이스트는 총합이 이보다 약간 더 높았어요. 이게 두 번째로 높은 총합입니다. 이 1년 된 그린 웨이스트엔 추가된 게 없어요. 감자의 검은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아주 어두운 퇴비예요. 1.55kg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좋은 확인이네요. 이건 모어랜드 골드의 화분용 배양토입니다. 그리고 꽤 큰 차이로 2.1kg이고 크기가 좋은 감자들도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큰 편인 감자들도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서 샬럿을 흙에 심으면 훨씬 더 큰 감자들이 나오지만 자루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죠. 네,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양한 퇴비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 오늘 7월 18일에 자루마다 퇴비를 다시 적시고 리크를 옮겨 심을 거예요. 4월에 파종한 멀티시드 리크를 사용할 거고 그 내용은 후속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